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또 무산되나? 네. 라고 하는 저희가 제목인데, 만약에 이대로 된다면 또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무산까지는 아니어도 또 잘못하면 또 장기화가 되겠구나. 왜냐면 내년에 착공인데 네. 네. 용산 국제구 사업 설명회를 어제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했냐면 이 동네 주민들한테. 네. 그럼 동네 주민들이 서부 이천동 사람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서부 이천 사람들 했는데 이 용산이 의견이 나눠졌어요. 서부 이천동 사람들이 와가지고 통합 개발하자고. 근데 지금 시행사 LH나 코레일에서는 서부 이천동을 배제하겠다고 시작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또 주민들이 와서 통합 개발을 한다고 또 굉장히 강력하게 또 주장을 하고 또 지금 연판장 이 서명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서부 이천동이 포함해서 국제업무지구가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게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 국제업무지구 주변 투자시켜드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조심해서 한번 다뤄볼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용산구 이촌 이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네. 서부 이천동 주민들 대상으로 네네.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개발구역은 아니지만 서부 이천동을 지금 빼고 진행하니까 그렇죠. 개발구역은 아니지만 사업자하고 맞붙어 있는 지역이라서 사업 시행자하고 한국 코레일이 설명회를 가졌어요. 네네. 왜냐면 이게 민원이 제일 무섭거든요. 저도 공사하면은 제일 무서운 게 민원, 옆집 분들이 무서워요. 그래서 이게 옆집 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인산인해를 이뤘고 네. 그리고 사업 내용 나올 때마다 다 적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뜨거웠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2월 달에 얼마 전에 서울시는 서부 이천동을 제외하고 개발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했고 2007년도에 이게 예전에 한번 지도 한번 열어주세요. 지도. 자, 여기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지고 여기가 이제 전자상가 이렇게 개발지입니다. 이렇게 전자상가. 그러고 아래가 이제 서부 이천동이에요. 이렇게. 이게 2007년도에는 자, 이 서부 이천동하고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포함해서 같이 개발을 하려고 2007년도 했었어요. 근데 이때 이 주민들이 토지 보상에 대한 요구가 엄청났어요. 왜? 우리가 한강변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아무리 지어봤자 우리를 포함하지 않으면 한강변을 볼 수가 없다. 라고 해가지고 이 서부 이천동의 주민들의 그 당시 삼성이죠. 그 엄청난 보상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냥 카더라 방송 진짜 카더라 방송에서 대림 아파트예요. 네. 이 여기 한강변에 있는 이천동의 대림 아파트가 뭐 예를 들어 시세가 뭐 15억, 16억일 때 이 보상으로 뭐 18억 주고 거기에다가 이 국제업무지구 내에 아파트를 갖다가 하나 받는 입주권을 하나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오갔다는 얘기가 돌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죠. 그러면서 이제 서부 이천동의 대림 아파트가 20몇 억까지 올라가는 그때 현상이 벌어졌어. 물론 다시 50%가 떨어졌지만 이게 그만큼 이 주민들의 요구가 돈 18억에다가 입주권을 준다고 하는데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더 줘야 된다. 아파트 그냥 공짜로 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14억, 15억 아파트를 그 이상 가격으로 보상해주고 거기에다가 입주권을 주면은 이게 지금 국제업무지구 입주권 하면은 네. 키가 못해도 한 20억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당연히. 그러면 거의 뭐 3, 40억 정도의 보상인데 또 불구하고 합의가 좀 쉽게 안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미뤄지다가 결국 2008년도에 금융위기 겪으면서 이제 무산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경험이 한번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코레일하고 여기서 진행할 때는 서부 이천동은 아예 서울시에서 제외를 하고 왜? 지금 코레일하고 서울시만 합의를 하면은 나머지 땅들은 거의 다 코레일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사업 진행이 편해. 뭔가 지주가 한 명이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파트 재건축도 소유자가 한 명이면 편해요. 그죠? 소유자가 500명이니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한두 명밖에 안 되니까 편한데 서부 이천동을 합치게 되면은 갑자기 조합원이 한 2명에서 한 600명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따로 이제 해버린 거죠. 이게 해버렸는데 이번에 상당수 주민이 통합 개발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라는 거예요. 왜? 준공 50년이 지난 증산 시범 2010호 아파트를 비롯해서 낡은 게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주민들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100층짜리 빌딩을 올리면서 허름한 동네를 그대로 두는 건 경관상으로도 안 좋다. 국제업무지구 개발 속도에 맞춰 서부 이천동도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다른 분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감도를 보면 아파트를 관통하는 녹지가 조성된다. 근데 녹지는 저는 관통하는 게 아니고
옆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리고 재건축이나 네. 리모델링 할 때 네. 아파트에 그 어차피 녹지를 조성하잖아요. 근데 그 녹지에 대한 배치를 그쪽으로 하게 되면은 연결점이 있으니까 네. 뭐 이게 꼭 그렇게 타당성 있는 주장은 아닐 수도 있죠. 서부 이촌동,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서부 이촌동 주민들하고 반대되는 대립각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죠. 절대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저희가 우리 서부 이촌동 갑자기 주민들이 그 댓글 욕을 하시는 느낌이 와요. 근데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서부 이촌동 부지가 사업에 활용되는 것이라면 네. 그 한강변까지 이제 관통하는 녹지를 만들기 위해서 통합 개발하는 것이 맞다. 착공까지 1, 2년의 시간이 남아 있어서 주민 동의만 빨리 받으면 국제업무지구 동시에 사업 진행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거. 예전에도 2년 동안 했는데도 전혀 합의가 안 이루어졌는데 그 엄청난 보상을 이제 하기로 얘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부 주민들의 점점 보상 대가가 점점 올라가면은 이거는 합의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2008년 정도에 16억 정도를 보상한다는 거와 네. 지금은 한강변 아파트에 대한 가치를 사람들이 30억 정도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그때 당시 16억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그 2배 되는 30억 정도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때 16억이라고 하는 거 그냥 제가 그냥 추정치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그거를 때 여러분들 딱 그때 16억, 18억 이런 얘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솔직히 십몇 년 기억도 안 나요. 15년 전이어서 내가 그때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왜냐면 제가 그때 막 그 용산에서 강의 한참 많이 할 때라서. 그리고 이제 그 서구이천동에 부동산의 종류별로 크기별로 다 이제 보상 금액이 달랐으니까요. 네, 제가 한 정확하게 가지 기억을 예를 든 거죠. 예를 든 거니까 네네. 그 오해하시 없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단기간 내에 맞춘다는 건 불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국제업무지구 내년에 자꾸 못 들어가고 10년은 미뤄야 돼요. 서부이천동을 포함하게 되면은 이 기본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서부이천동이 포함이 되면은 한강 워터프론트까지에 대한 계획이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밑그림이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서부이천동에 주민들의 동의만 나오고 지금 거기가 정비사업으로 개발되는데 그 정비사업 그대로를 국제업무지구의 성격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제업무지구의 땅의 해발 고도와 이 서부이천동의 해발 고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율하는 과정들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견이 발생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개발을 추진해도 부동산이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용산이 활활 타오르 약간 뜨뜨미지근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활활 타오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활활 타오를 때는 어떤 대규모 개발도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문제예요. 서부 이천 통합개발 청원 동의자 단체가 주민들한테 동의 서명도 받았고요. 네. 그래서 국제업무지구와 통합개발이 되면 서부 이천동 주택 상가 소유자들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내에 통합개발 아파트 아파트나 상가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부 이천동 분들은 서부 이천동 그 자리에 아파트를 받겠다는 게 아니고 네. 국제업무지구를 받겠다는 거죠. 네. 안쪽 국제업무지구 내에. 그러니까 이게 국제업무지구 내라고 한다면은 뭐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앞으로 한 60억, 70억 갈 거니까. 그렇죠. 거기는 충분히, 건축이나 이제 디자인이나 컨셉이 완전히 다를 근데 거니까.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게 이 국제업무지구 내 필지는 다른 데 새로 분양을 하는 거잖아. 매각을 하죠. 매각을 해서 그쪽에 또 다시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코레일하고 서울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땅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땅을 네. 사는 그러면 전체 개발 계획을 다시 그림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예전에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것도 알고 계셨네요. 무리한 토지 보상비 요구로 사업이 무산됐다는 사실을 주민들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점점점 올라가는 거죠. 왜냐면 용산 국제업무지구 여러분들 장난 아닙니다. 그거 다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대한민국 단군 일의 최대 51조. 거의 뭐 수도가 이전하는 개경에서 한양으로 이전하는 뭐 그 정도의 지금 엄청난 대규모 개발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욕심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앞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재개발하는 정도의 수익만 나온다면 시의 방침을 따라갈 의사가 있다. 근데 이거는 거짓말. 이거는 국제업무지구 내에 아파트나 상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재개발 정도의 수익만 발생한다? 이거는 좀 약간 거짓말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시와 협조해서 주민들 설득하려 노력 중에 있다라는 거하고 지금 서울시가 국제업무지구에 계획하고 있는 컨세시엄이나 공연장이나 이런 것들을 매각을 했을 때 그걸 이제 매수하는 기업들한테 그걸 반드시 지어라라는 조건으로 이걸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그런 정도의 사업성이나 수익, 이거는 공사비가 일단은 천문학적이에요. 이거는 일반 정비 사업의 공사비하고는 완전히 궤를 달리할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통합개발이 안 된다면 시가 국제업무지구에 준하는 서부 이촌동 개발 방안을 따로 마련해서 제시해 줘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저 서부 이촌동 주민들을 저는 사랑합니다. 갑자기? 전체 한번 들려주세요. 서부 이촌동 주민들을 제가 사랑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 2007년도, 2006년도, 5년도에 서부 이촌동의 아파트나 빌라를 가장 많이 사준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예요. 그 당시에 서부 이촌동이 통합개발되거나 국제업무지구 개발됐을 때 위치가 제일 좋다라는 생각이, 서부 이촌동 그 당시에 쌌거든요. 아파트가 한 6, 7억, 우린필로 이런 거 되게 쌌어요. 6억대였고 대림 같은 경우도 10억대였거든요. 10억 정도밖에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사줬던 게 접니다. 우린필로가 4억 사줬나?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서부 이촌동 그 주변의 아파트를 제가 많이 사드려서 저는 그쪽 서부 이촌동을 굉장히 사랑해요. 근데 이 서부 이촌동이 국제업무지구하고 통합해서 꼭 가야겠다는 생각은 저는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위쪽에 전자상가 개발하잖아요. 그럼 전자상가 개발이 왜 할까? 지금 시기에. 국제업무지구라는 게 없었으면 전자상가 개발을 할까? 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면 국제업무지구가 있기 때문에 전자상가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자상가 개발을 할 때 오피스텔도 짓고 아파트도 짓잖아요. 네. 근데 오피스텔 많이 짓는단 말이에요. 그 오피스텔 분양 가격이 만약에 국제업무지구가 없다라고 한다면 한 15억? 한 20몇 평 기준 15억 정도밖에 안 했을 거야. 근데 국제업무지구가 한다는 전제하에 30억에 분양할걸? 그죠? 이상 하겠죠.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가 이제 용산공원 오른쪽에 유엔빌리지가 개발되잖아요. 유엔사 부지. 그렇죠. 예. 예. 거기에 이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분양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는 이제 후분양으로 돌렸고 오피스텔만 분양을 하는데 가장 작은 것이 분양가가 34억입니다. 아마 1.5룸으로 예상이 되고 실제 사용 면적은 신평수는 한 16평에서 17평 정도 되는 그런 것들이 34억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국제업무지구가 개발이 되니까 전자상가 개발이 굉장히 빨라요. 벌써 이주하고 있는 데까지 생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자상가 개발이 규모가 커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서부 이촌동 분들도 국제업무지구가 빨리 개발되면 서부 이촌동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평대 기준 20억짜리 아파트를 지을 자리를 40억, 50억짜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국제업무지구보다 서부 이촌동 위치가 더 좋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대신 한 가지 전제 조건이 거기 주민들끼리 똘똘 뭉쳐야 돼. 똘똘 뭉쳐서 거기끼리만 통합 개발하면 세상에 그런 땅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보면 근데 거기가 따로따로 하니까. 있어. 그러니까 국제업무지구 상관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국제업무지구는 거기대로 개발되면은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자 30억짜리를 지을지 지금은 20억이지만 최소 30억 이상이에요. 뭐 3, 40억짜리를 지을지 60억, 70억짜리 지을지는 여러분들이 뭉치냐 뭉치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은 뭐냐? 국제업무지구가 빨리 개발됐을 때 주민들 여러분들이 제 생각을 해. 저도 나름대로 이제 용산 제가 벌써 국제업무지구 관련해서 또 용산 개발 관련해서 3, 4년 정도를 관여했고 강의했고 네. 그런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이 사드렸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제업무지구 개발은 개발대로 가고 거기에 서부 이촌동 여러분들 자체가 뭉쳐서 하나의 단지처럼 정말로 잘 통합 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60억, 70억짜리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이제 동부 이촌동에 한강맨션이 이제 지금 현재 아파트 30평대 기준으로 한 44억 정도, 43억 정도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추가 부담금 안 내고 좀 넓은 평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아파트에 예상되는 금액이 50억에서 60억, 30평대 기준으로 그 정도로 예상이 돼요. 그럼 거기가 이제 68층으로 고밀 개발이 돼서 높은 층, 조망권이 막 저쪽 김포에서부터 이쪽 강동구까지 한강이 다 보이는 그런 이제 아파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서부 이촌동 같은 경우도 땅이 작으면은 높이 올릴 수도 없어요.
용적률을 아무리 많이 줘도 땅 자체가 면적이 작으면 높이 올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제업무지구하고 서부이천동을 통합하지 마시고요. 서부이천동만 통합해서 그 전체 밑그림을 다시 그린 다음에 서울시한테 의뢰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자, 이게 이제 용산 국제, 잠깐만요. 네, 용산 이게 국제업무지구고 전자상가가 이제 그래서 이제 개발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자,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일 비싼 집이 물론 한남더일이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워낙 고급스럽게 지어서 네. 공사비를 많이 들여서 고급스럽게 짓는 그런 아파트 외에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지역은 비싼 아파트는 압구정을 따라갈 지역은 아마 이 용산의 40번지 일대 네, 여기가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항상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왜 국제업무지구랑 공원 사이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서부 이천동도 만만치 않아요. 저는 이 서부 이천동 여기가 왜냐면 40번지 일대가 통합 개발을 하니까 그래요. 하나의 그림으로 되니까. 만약에 서부 이천동이 쪼개서 했다면 이렇게 6개로 쪼개서 개발했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 그죠? 고가가 이렇게 예. 그만큼 고가의 가치 그런데 못하고. 서부 이천동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40번지 일대보다 한강 조망이 더 많이 나와요. 거의 아, 대부분의 그렇죠. 주택이 다 나오죠. 한 90%가 한강 조망이 나오는. 거의 그것도 100% 나와요. 한강 조망 정도가 아니고 고층에서 한강 조망이 나오는. 한강의 흐름이 보이는. 거기다 건너편에 여의도라든지 강남 다 보이잖아요. 노들섬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통합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서부 이천동 자체적으로 하는 게 최고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제업무지구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왜냐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 서부 이천동만 여기 주민들이 아니에요. 그럼 원효로 1가, 2가, 3가 주민들은 야 우리도 통합개발해줘. 신계동은 우리 통합개발해줘. 뭐 이렇게 커져야 돼요. 그죠? 그럼 원효로 1, 2, 3가 서부 이천동, 신계동까지 다 포함하면 이거 전체 다 통합개발해야죠. 다 같은 용산 주민인데. 신도시인데. 네. 이 정도가 되면 신도시인데. 이거 어차피 불가능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용산 국제업무지구하고 전자상가는 개발하게 하고 이 만초천을 빨리 개발하게 만초천을. 이 만초천 빨리 개발하게 하고 요 주변 지역을 이렇게 통합 개발을 하게 하면은 서부 이천동하고 40번지 일대까지 이게 전부 다 국제업무지구를 따라잡을 수 있는 이 개발지 후보지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가지고 계신 서부 이천동 주민들도 있지만은 혹시 국제업무지구는 알고 있지만 투자 안 하신 분들은 자, 제가 동그라미 친 후보지들 있죠. 이 중에 하나 정도는 무조건 투자해놔야 돼요. 이게 더 급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국제업무지구 이 관련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더 필요하다. 이런 걸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 국제업무지구 무산위기 잘못해서 만약에 서부 이천동하고 통합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희 경험으로 봤을 때는 빨라도 10년 앞으로 10년 정도는 뒤로 밀린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이건 서로 죽는다. 요번에 이제 그 설명회에서 코레의 담당자가 절대 통합이 안 된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현실적으로도 이제 통합 개발은 좀 어렵다라는 거를 간곡하게 서부 이천동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자리였던 것 같고. 자, 어쨌든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원효로 1가, 2가, 3가 이쪽으로 신계동하고 이쪽으로 해서 이제 뭐 전자상가 아래쪽으로 40번지 일대 위쪽 이게 아래쪽으로는 또 이제 서부 이천동 요 지역은 뭘 해도 되는 땅이다. 그죠? 뭘 해도 되나? 뭘 앞으로 그냥 놔두면 금싸라기 땅으로 바뀐다. 국제업무지구 때문에 전자상가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압구정 아파트 급하게 서둘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 자리 어디 안 가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낡은 아파트가 계속 신고가 갱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가 어디 도망가는 건 아니니까 뭐 앞으로 2040년부터 인구가 준다라고 해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그 국제업무 주변 토지는 다 원할 거란 말이에요. 통합개발 부분은 일단은 먼저 국제업무 빨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그때 고민하자. 원효로하고 서부천도 통합개발하면 되죠. 뭐. 그렇죠. 동그랗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지고 하셔도 충분할 거라 생각해요. 저는 이제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성수동에는 갤러리아 폴에 아크로포레스트, 트리마제 이 삼형제들이 사실 여기는 이제 재개발 방식이 아니라 이 시행사가 거기는 직접적으로 개발을 한 거고 사실 그 주변에 있는 지금 성수 전략 1, 2, 3
4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촌이 잘 만들어지고 빨리 만들어놨기 때문에 1, 2, 3, 4지구의 가치가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거의 2.5배에서 3배 이상 더 가치가 높아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국제업무지구 잘 가라 옆에 박수 쳐주고 우리는 거기 잘 됐을 때 지금 새 아파트 만드는 거보다 아마 10년 뒤에 만들게 되면 거기는 가치는 진짜 지금의 가치보다 두세 배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는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는 자리인데 성수지구 그쪽이 한강변이니까 위치가 더 좋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 국제업무지구의 차이를 보면 국제업무지구는 안에 만들어지는 게 국제업무지구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라든지 대규모 상업시설들, 그다음 교통시설들 모듈이 다 들어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국제학교. 가치를, 그 가치가 일단 성수동에 비해서는 10배 이상 차이 나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제 업무지구 내 아파트는 우리 서부 이천동 주민들만 욕심내는 게 아니고 저도 욕심내고요. 거꾸로 욕심내고요. 이건데 맞아요. 다 누구나 욕심내는 거고 한번 나중에 도전을 한번 해봐야죠. 그 45층 높이의 스카이트웨이를 제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거닐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혹시 안 될 걸 예상해서 저는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지금 사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비도 안 해야죠. 될 걸 대비해서 옆에 사놓고 있고 혹시라도 되면은 정말 기분 좋게 한 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